자, 더불어민주당 총선 상황실장 맡고 계신 김민석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실 제가 텐데. 감사합니다. 예. 지금 영등포 올 단수공천 되셨잖아요. 네. 축하할 것은 뭐 아니고 당연히 되신 거니까. 근데 저희 동네는 험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수 누가 많이 하려고도 하네요. 저희는. 그래서 박민식 장관 도망간 겁니까? 아니 저희가 험지예요 사실은. 예. 잘 아시지만 여의도가 포함되어 있어서 준강남 성격이 있어서 예. 이른바 정당 지지도로는 늘 빡빡한 데죠. 그런데 박민식 장관은 좀 희한하대요. 아니 갑자기 용산에서 내려 꽂혔다고 오더니 예. 갑자기 갔어요. 나 바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갔어요. 그러니까 뭐 본인은 아마 뭐 경선도 본선도 다시 좀 쉽지 않다 이렇게 갑자기 그냥 내려보내고 뭐 지역 길도 잘 모르고 뭐 경선도 본선도 쉽지 않다고 해서 갔는데 강서의 진성준 의원 지역으로 갔는데 황당하더라고. 제가 사진 하나 찍어서 보내려고. 예. 우리 동네 아직도 그 저 현수막하고 간판 걸려 있어요. 그대로 걸어놨어요? 근데 원래 처음에 왔을 때는 우리 저 부산의 전재수 의원이 제가 우리 딴 당대표도 아니라 전재수 의원이 와서 선대위원장 하면 되겠네 그랬더니 전재수 의원이 와서 니 여기서 뭐 하노? 이러면 길도 모르는데 이러고 와준다 그랬는데 원래 고향이 부산 아니에요? 거기서 사실 부산서 민주당 후보한테 2번 지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네. 전재수 의원한테 2번 졌거든요. 졌다고 서울로 올라와? 그러니까 근데 그러고 원래 딴 데를 가려다가 왔는데 또 글로 가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참 특이하다. 예. 아무튼 그 대통령이 그래도 총회 했으니까 보훈처 처장 시켰다가 또 장관까지 시켜주고 네. 그랬을 거 아닙니까? 검사 출신이고. 뭐 그래서 이제 거기도 특수부 출신이더라고요. 예. 특수부 출신이고 보훈부 장관을 해서 처음에는 뭐 야심차게 요새 그쪽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운동권 뭐라고 해요? 척살? 뭐 하여간 살벌한 거 있잖아요. 그 차원에서 왔는데 지금 그쪽 기획이 다 결국은 무너진 거잖아요. 뭐 그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률 씨를 마포에 했다가 거기도 주저앉았고 여기 그렇게 되고 뭐 결과는 조금 다르지만은 지금 윤희숙 뭐 임종석 생각을 했는데 거기도 구도가 바뀌었고 해서 사실은 좀 무의미한 지금 상황이 된 거죠. 운동권 얘기하시니까 그거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총선에서 이제 첫 번째 프레임을 운동권 심판으로 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우리 김민석 의장께서도 세월이 많이 흘러서 40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워낙 일찍 봐가지고 저는 지금도 예. 우리 김민석 의원님을 뵈면 막 파릇파릇한 그때가 생각이 나요. 우리 나이 들어가는 거는 잊어버리고. 근데 이제는 우리 김민석 의원께서도 이제 거의 운동권의 대부 원로격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운동권 심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봉창 두들긴다는 생각이 나요.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가령 운동을 한 것이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역사인식이 잘못된 거죠. 민주운동 자체를 배척하는 거니까. 지금 운동권 정치를 심판한다고 하면 과거에 민주화운동을 했는데 지금 아예 시대를 따라잡지 못했거나 그러니까 아예 전문성이 없거나 정책 능력이 없거나 그런 분들은 아니면 아예 정치적인 어떤 목소리가 없거나 이런 분들 보고 그만해라. 뭐 이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에 민주화 운동한 걸 갖고 청산하자.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본인도 뭐 김대중 전 대통령도 뭐 존경하고 광주 5.18도 뭐 헌법에 넣자고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말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도대체 뭘 주장하는 건지 알 수가 없고 사실은 운동을 했던 분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정치뿐만 아니라 진화했잖아요. 각계각층에서 이미 다 전문성을 가지고 진화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상당히 이제 주축 세대가 되어 있고 오히려 운동을 하고 정치에 들어왔다가 오래 한 분들은 이미 자연스럽게 또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초점이 일단 애매모. 그러니까 굉장히 이념적인 프레임이죠.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국민의힘 운동권만 청산될 것 같아요.
거기 뭐 원희룡 또 윤희숙 전 의원도 운동권 출신이라고 그러대요. 저도 잘 몰랐는데. 그리고 뭐 하태경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마포 또 김경률 씨 빠지고 들어간 함은경 정도 그렇고. 그러니까 운동 출신에서 변절을 해서 시대에 못 쫓아가거나 아니면은 전문성이 없거나 뭐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걸 텐데,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선거에는 그쪽의 운동권 출신들로서 길을 바꿔 탄 분들이 다 선거에서 패하는 것이 아니냐. 사실 저희 세대는 이제 운동권에 대해서 좀 부채의식이 있거든요. 아마 검사 독재에 대한 대항 프레임으로 운동권 뭐 이런 걸 대치시키려고 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생뚱맞죠. 뭐 지금 민주당의 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이런 분들이 무슨 전체 다 운동권도 아니고, 지금 전통적인 의미의 운동권 이념으로 민주당이 딱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굳이 이야기한다면 옛날에 종북 프레임 이런 것처럼 민주당을 굳이 어떤 종북, 뭐 옛날 운동권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려고 하는 식인데, 제가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뭘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글쎄요. 예, 뭐 하는 얘기를 보면 그냥 한마디 들었을 때는 좀 자극적이다 싶은데 한 번 더 생각하고 두 마디, 세 마디로 넘어가면은 그걸 이어갈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토론하자고 그러잖아요, 대표랑. 아유, 그것도 그냥 시비 거는 거죠. 진짜로 토론할 생각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까? 어차피 안 될 줄 알고 그냥 체급 올리려고 하는 거죠. 아까 우리 패널 한 분은 야당이 할 말도 많이 있고 지금 이채양명주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토론해서 할 얘기를 하는 건 어떠냐, 또 그런 의견을 한 분도 이제 있었어요. 그런 걸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체급 올리기인데요. 사실은 말이 안 되죠. 한동훈 위원장 임시대표고 선거 끝나면 끝이고 본인 말대로.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해서 본인 체급 올리게 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얘기했지만 제대로 된 여당이라는 것은 원래 대통령한테 직언하고 야당하고 대화하고, 그게 이제 대통령제 하에서 여당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일종의 간언 내지는 직언 정치, 야당에게는, 그러니까 권력에게는 직언 정치, 야당에게는 대화 정치. 근데 지금 하는 거는 김기현 대표 때랑 한동훈 위원장 때 똑같은데, 권력에게는 납작 엎드리고 야당한테는 시비 거는 식이잖아요,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이나 김건희 여사 문제, 뭐 백 문제 이런 거에서 한마디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완전히 폴더 인사하고 그냥 꼬부렸잖아요. 그냥 하는 거는 그냥 운동권 때리고 이재명 대표 때리는 거여서 저는 저게 전형적인 간신 정치, 그러니까 권력에는 관신 정치고 갑자기 야당한테는 스토커 정치예요. 그러니까 저게 참 독특하다. 그러니까 저런 식의 여당은 결국 성공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눈길을 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꾸 자극적인 얘기하면 언론이 이렇게 제목 받아주고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건데, 김기현 대표도 그러다가 강세해서 망했거든요. 김민석 의원께서도 이제 정치를 시작하신 지가 30년 넘으셨죠? 네, 제가 첫 출마로 따지면 거의 30년이 넘죠. 어때요? 정치권을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으로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하고 있는 것들을 과연 정치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제 막 패널들이 여러 가지 비판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저 한 사람이 여당 대표라는 자리에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 정치를 엄청나게 후퇴시키고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걱정이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은 저는 사실은 제대로 된 의미의 토론을 할 역량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켜봤잖아요. 그러니까 판단이 좀 확실히 섰어요. 아, 저분은 정책에 대한 수준은 딱 윤석열 수준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도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에 대한 이해나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낮다는 건 이제 국민이 다 알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아니면 나와서 그 당의 비대위원장이 된 뒤에 내놓은 정책들 몇 개를 딱 보면, 아, 여긴 정책 쪽은 제로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전혀 윤석열 국정을 개선할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좀 잘하는 거는 이렇게 말장난. 근데 그게 사실 오래 안 가잖아요.
이미 제가 여론조사를 좀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그 지지층의 환호가 있어요. 근데 이미 중간층에서는 아유, 그게 약간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피로하거든요. 저게 보통 뭐 한두 달 많이 가야 그런 거죠. 우리 김민석 의원하고 둘이 토론하는 거 한번 보고 싶으네요.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뭐 본인이 체급이 더 높다고 생각해서 안 하실 텐데 저는 사실은 글쎄 저하고 정책 토론을 만약에 한다면은 글쎄요 몇 분이나 갈까요 시간?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됐건 저뿐만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정책적 토론을 할 역량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운동권 얘기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일단 임종석 실장 잔류하기로 한 건 참 잘한 선택이라고 보시죠. 근데 정계 은퇴까지 생각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좀 놀랐는데. 아니 전에 한번 이제 불출마하고 정치 안 한다. 있기 전에 그렇게 한번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도 저도 왜 갑자기 저렇게 하나. 그리고 정치 안 하고 통일운동하겠다는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그때 주목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그런데 이제 이번에 다시 정치를 하게 되는 과정이었는데 뭐 곡절은 있었지만 임종석 전 실장이 사실은 탈당을 한다거나 이런 선택은 있을 수 없죠. 앞으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뭐 중성동갑에 출마한 전현희 후보 막 지원 유세하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그건 알 수 없는데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는 것이 다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보통 당원들이 생각하는 순리와 흐름과 기대에 따르는 것이 지금은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 그리고 하문경 씨는 개인적으로도 잘 아시죠? 아유 그럼요. 오래됐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참 뭐라고 야박하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참 고통스럽죠. 왜 그런 선택을 했다고 보십니까? 이제 뭐 그 전에 뭐 군산에선가 뭐 횟집하고 그러면서 운동권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런 것은 기사로 봤는데 저렇게 다시 정치에 들어오고 그것도 국민의힘 후보로 민주당과 싸우겠다라고 하는 선택까지 간 그 궤적이 참 궁금해요. 근데 이제 뭐 결국은 우리가 과거 역사에서도 젊은 시절의 생각 또는 꼭 젊은 시절의 생각이 아니라도 본인이 같은 생각을 오랜 기간에 걸쳐서 바꿔가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뭐 그런 것에 해당할 텐데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그냥 우리가 아주 현실적으로 봐서 현실적인 승리의 길도 아닌 것 같고 거기서 승리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고 제가 본인 얘기를 직접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그나마 더 불편한 그러니까 과거에 지면이 있는 사람들과의 선거 대결을 권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당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아닌 쪽을 그나마 선택해서 이렇게 마포가 됐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뭐 본인에게 국회의원 당선의 결과를 안겨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참 좀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번에 이제 김영주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걸 두고 참 정치가 저렇게까지 될 수도 있나.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그런 경우 처음 보거든요. 이번에 본인이 손을 먼저 내민 것 같습니까?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잡아당긴 것 같습니까? 참 그게 제가 참 괴로운데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처음 영입을 할 때 제가 영입에 관여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엽지엽구였고 하기 때문에 참 이 또한 야박한 말을 하기가 참 괴롭죠. 그런데 제가 들은 거는 이런저런 사실 얘기가 있는데 제가 그걸 다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근데 뭐 과정이 어땠던가 치더라도 어쨌든 이번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내놓은 어떤 명분 이런 것이 참 예를 들어 뭐 민주당이 잘못됐다 뭐가 어떻다 어떤 정치를 하겠다 이게 아니고 뭐 중도를 확장한다 뭐 생활정치를 한다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어색하죠. 저게 정치인이라는 게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정치인이 말이 꼬이면 그거는 결국은 정치적 생명이 무의미한 거거든요. 근데 이미 보니까 국민의힘 아마 쪽에서 나오는 얘기일 거라고 보이는데 당신 왜 옛날에 윤미향 응원했잖아. 당신 저 노동계 관련해서 진보적인
어떤 법안이나 이런 거 했던 거는 뭐야 하고 일종의 사상 검증을 막 들어서는데 내지는 어제는 보니까 윤석열 심판 하자고 했던 건 뭐야 이러니까 아 내가 뭐 꼭 그걸 행동했던 건 아니다. 이게 보기가 비루하죠. 민망하고 예. 어색하고 그래서 정치인은 이게 이야기를 떳떳하고 당당하게 그냥 이렇게 시원하게 할 수 없으면은 이미 정치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미 거기서 주장되는 말씀들이 어색하고 민망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역에서는 사실은 제가 누가 물어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기는 이미 민주당과 국민의힘 싸움 또는 거기 이제 최현일 전 구청장 후보, 최현일 후보와 김용주 전 부의장의 싸움이 아닌 것 같다. 그냥 왜냐하면 양쪽 지지층 말고 그냥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상식의 판단의 영역으로 넘어가 버렸다. 제가 듣는 여론이 그렇습니다. 아니 영등포 갑이죠 거기가. 네. 거기에 사는 주민이 한번 그런 얘기를 올린 적이 있어요. 민주당을 찍긴 찍어야 되는데 김영주 또 나오면은 찍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던 차에 참 잘 됐다. 그런 의견을 주신 분도 있었어요. 사실은 최현일 그 후보 쪽에서 제일 고민했던 상황이 김영주 부의장께서 내가 민주당을 참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무소속으로 명예회복해서 돌아가겠다 해서 무소속 출마하는 상황을 내심은 제일 두려워했다 그러더라고요. 담은 5% 10%라도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상황이 오히려 참 이렇게 얘기하긴 그렇지만은 그냥 이렇게 선명해졌다. 네. 그러니까 뭐 민주당 지지층은 당연히 하나가 될 것이고 중간에 있는 분들이 상식적으로 저도 사실은 어느 당 지지하느냐를 떠나서 이게 뭐냐고 하는 분이 너무 많아서. 아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그냥 쭉 지켜본 입장에서 국민의힘이 오히려 딱해요. 어떻게 저런 선택을 하지?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아니고. 한동훈 위원장이 참 어설프다고 봅니다. 예. 한동훈 정치가 도대체 뭐지? 대통령한테는 말 한마디, 여당이 꼭 그렇지는 않아요. 역대 여당의 대표급이나 중진 인사들이라는 거는 대통령한테 할 말을 하잖아요. 근데 끽소리도 못 하잖아요. 특히나 김건희 여사 건은 끽도 못 하잖아요. 뭐 김건희 특별법을 그 특별법이라 부르지도 못하는 무슨 도이치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의 홍길동 수준이잖아요. 그런데다가 야당은 티리 씹고 이재명 대표만 스토킹하고 그런데다가 공천 문제는 따지고 보면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이라는 당을 완벽한 김건희 방탄당으로 더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이번 공천을 통해서. 정말 아주 여당의 최소한의 생명력조차 짓밟는 공천을 한 거예요. 사실 저게. 참 창피한 일을 한 거거든요. 예. 근데 거기다가 야당에 있다가 중진이라는 분들 나오면 그걸 덥석덥석 받아가지고 그게 무슨 대단한 정치적인 수라고 웃기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볼 때 아유 기껏해서 그런 거나 자기 원칙도 없이 저게 뭐야 저게. 새정치도 아니고. 이 얘기 나온 김에 이번에 김건희 특검법 그러니까 쌍특검법 재의결 폐기된 것에 대해서 참 아쉬워하는 국민들이 많거든요. 예.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인터뷰할 때도 좀 늦춰서라도 반드시 좀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 29일 상황에서는 만약에 안건이 올라가면 폐기될 것이 거의 뻔했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는 누가 봐도 뭐 이탈할까 봐 계속 없으니까. 현역 공천들을 주고 그랬으니까. 근데 왜 그걸 그대로 했지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 이탈 안 하려고 현역들을 그날까지 그대로 살린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날 특검법 딱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 한두 명씩 이제 아웃 되더라고요. 참 아이고 생쇼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저희도 그게 아쉬웠고 근데 이제 여당은요. 그리고 이제 저 여당 국회의원을 했던 분들의 생리는 다른 자리를 만약에 공천 떨어져도 예. 다른 자리를 주면서 이렇게 무마가 가능하고 또 약간 위압을 하면
그렇게 딱 자기 표를 던지기가 어려운 생리여서 아마 그렇게 돼도 이탈을 많이 하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판단을 홍익표 원내대표가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요번에 정리를 하고 안 되면 또 그 다음 다시 하더라도 본인은 본인 임기에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하면 또 지금은 도이치모터스만 했지만 명품백도 집어넣고 할 수 더 있죠. 많아지잖아요. 할 수 있고 네. 거기에는 이제 제가 협상을 정확히 모르지만은 아마 여당에서 선거법하고 엮어가지고 지금 해라 라는 그런 압박도 작동했기 때문에 불가피성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김영주 의원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김민석 의원께서도 지적하셨던데 강제 탈당 뭐 이런 의혹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강제 탈당이라기보다는요. 예. 이제 보통 어떤 정치인들이 탈당을 하면은 본인의 명분을 보강하거나 세를 보이기 위해서 같이 막 탈당을 권유해서 수를 몰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보면 그 또한 여러 가지 선택이 있어요. 가령 이번에 이제 하위에 들어갔거나 했던 분도 선택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김영주 의원님 같은 케이스는 아주 극단적인 거고 탈당에다 넘어서 국힘까지 간 케이스고 근데 반대로 인정하고 그냥 경선을 하는 경우 탈당은 했지만 국민의힘은 안 가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갈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변에 대한 태도도 나는 나가지만은 우리 동료들은 내가 민주당을 잘못됐다고 하거나 싫은 건 아니니까 그냥 있어라. 또 예를 들어 가령 지방의원이라고 그러면 그분들의 정치적 미래도 있잖아요. 그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인 배려라는 게 작동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상헌 의원님 같은 경우는 탈당했지만 민주당에 대한 문제보다도 야 진보당에 어떻게 현역 의원이 있는데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 그래서 난 민주당이 너무 사랑하니까 진보당 잘못됐으니까 무소속 나가지고 올게. 그 대신 내 보좌진이나 우리 지방의원들은 그냥 있어 이렇게 했거든요. 서른 의원님도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은 탈당했지만은 난 무소속으로 해서 갈게. 우리 주변은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스탠스를 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거에 보면 또 이번에 이제 김영주 의원님 같은 경우도 막 같이 우르 나가자는 그런 스탠스를 취했거든요. 이제 그것이 옳은가에 대한 판단 문제가 하나 또 있고 또 하나는 과거에 이제 그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막 이렇게 인간관계가 오래되니까 탈당하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 과정에서는 당에서 본인의 의사를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숫자가 많이 줄어요. 그것이 하나가 있고 근데 보니까 그렇게 탈당을 일반적인 본인의 의사와 달리 집단적으로 막 조직하려고 하거나 하는 것 자체가 정당법을 포함한 관련법에 문제가 되고요. 실제 공교롭게도 영등포에서 과거에 민생당을 했던 분들 중에 그런 작업을 하다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공직도 아웃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거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강제 탈당이라기보다는 그런 탈당 강요나 집단 탈당의 조직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은 유념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문제를 삼으신 것은 김영주 의원이 탈당하면서 그 지역의 당원들을 강제로 탈당시킨 그런 의심이 든다. 그런다면 법에 걸린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였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지금 이제 몇몇 지역에서 그런 탈당 문제 등등이 있잖아요. 예. 그럴 때 막 야 누구 탈당하는데 뭐 위원장 탈당하는데 당신도 탈당해야지 뭐 이런 경우들이 그럼 단순히 그 지역만 두고 얘기하신 건 아니었습니까? 이런저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케이스 일반에 대해서 그리고 당원이나 특히나 어떤 국회의원과 함께했던 지방의원들은 물론 본인이 공천을 받거나 할 때 뭐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근본적인 선택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공과 사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공적인 판단도 하시고 또 이게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일반론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제 김영주 의원 탈당과 관련해서만 하신 말씀인가 했는데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또 한동훈 위원장이 거의 인신공격 수준으로 우리 김민석 의원을 공격을 하던데 좀 듣기가 불편하시겠지만 한번 들어보실까요? 괜찮아요. 예.
김민석 의원이 그런 얘기하는 게 좀 국민들께서 우스워 보인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김민석 의원 도대체 몇 번이나 옮긴 겁니까,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동훈 위원장은 뭐 이렇게 깊이 아는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정치나 정치의 역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아는 것 같지도 않고 몇 번이나 옮겼냐 하는 얘기도 틀린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 얘기는 본인이 뭔가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나 아니면 내용에 있어서 좀 못 이겨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에 대한 앙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감정이 담겨 있는 정도의 이야기라고 생각되는데, 그냥 저한테 와서 직접 궁금한 거 물어본 거, 본인이 그렇게 좋아하는 1대1 대화, 저하고 원하시면 언제든지 본인이 얼마나 많이 틀렸는지 제가 얘기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노 코멘트 하실 줄 알았는데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는 사실은 그래도 명색이 2인자잖아요. 그리고 나라에 대한 생각이 좀 있다면은, 그리고 진짜 너무 제가 재밌는 걸 봤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화를 제기하면서 우리는 뭐 여야의 정치 리더 아닙니까? 이런 표현에서 스스로를 정치 리더라고 얘기했다라고 제가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은 웃기던데, 정치 리더로서 스스로를 생각하는 분이라면은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 때 대통령에게 직언하고 정치를 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깊이 있는 사색과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정책이 너무 공부가 안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냥 남 씹는 쪽으로만 가는 거여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국회에서 답변할 때도 보면 일국의 국무위원, 일국의 법무장관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그런 거 볼 때마다 무슨 영화더라? 그거 보면 야 인마 대한민국 검사 앞에 뭐 이런 식으로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굳이 얘기한다면 이런 거, 김건희 여사 문제에 끽소리도 못하면서 뭐 이렇게 할 말이 많은지, 제가 그냥 제 오늘 한동훈 위원장의 말에 대한 한마디 평을 한다면 딱 그 한마디를 남기고 싶네요. 할 말이 많은데 김건희 여사 문제 나오면 끽소리도 못하면서 뭐 그렇게 말이 많은지. 지금 이제 조국 신당이 상당히 그 돌풍이라고 그럴까? 다른 그 제3지대 가운데 가장 지지율이 높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두고 야 저거 우리 민주당 표 잡아먹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는 분도 계시고, 어차피 나중에 다 한 편이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 선의의 경쟁 관계면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큰 틀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 인사할 때도 어떤 분이 와가지고 막 분을 터뜨리시면서 아유 이번 선거 끝나면 저 검찰 진짜 수사권 싹 뺏고 기소만 할 수 있게 하라고, 이게 뭐냐고 막 분통을 터뜨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등등의 마음들이 또 해도 너무한다 이런 마음들이 지금 실려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조국 신당에서 지역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야권이 1대1 구도가 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기 때문에 약간의 결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하지만 큰 틀에 있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하려 하는 것이고, 지역구에서 크게 부딪힐 가능성은 없고, 비례 문제에 있어서의 경쟁 관계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 속에서 지금 당장 뭘 연대하거나 같이 가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차원에서의 저는 선의의 경쟁을 하면 된다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심지어 이낙연 대표의 그 세력까지를 포함해서 윤석열 심판이라는 점에서는 큰 틀에 느슨한 어떤 가치의 공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한번 대화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이번에 민주당 선거의 상황을 총괄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정도 대화는 적절한 수준에서 한번 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낙연 대표 쪽조차도 윤석열 정부 심판하자는 것이
최고의 현재의 가치다 하는 것에 딴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지 않지 그렇죠. 않은가. 예. 윤석열 심판보다는 이재명 심판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누가 그걸 동의하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서로 다 뭐 상호관계에 있어서의 갈등이 있더라도 윤석열 심판, 윤석열 정부 심판,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든 덮어보려고 하는 그게 여전히 본질은 윤석열 정부 심판이라는 것들은 공통의 가치다 하는 부분을 상호 확인하는 그런 뭔가 흐름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 누가 뭐라고 해도 윤석열 정부 심판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만약에 심판하지 못한다면 아마 절망할 국민들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 심판의 뜻을 같이 하는 그런 모든 세력들이 다 느슨한 연대라도 해서 좀 뭔가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럼요. 일단 뭐니 해도 지금 공천 파동이 있었습니다만은 다 이렇게 그 사실관계가 정리되고 나면 원 퀘스천이거든요. 윤석열 무능한 국정 그대로 둘 거냐. 김건희 여사가 사실상 배후에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야말로 천공의 친일 사상이 작동하는 것처럼 이 국정을 그대로 둘 거냐. 온 사회가 입틀막인데 국회까지 입틀막으로 갈 거냐. 아니 다 넘겨줬는데 국회까지 넘겨줄 거냐. 딱 이거 하나잖아요. 그러면 심판은 해야 되는데 심판해서 어쩌자는 거냐. 어떤 분들은 탄핵하자고 하고 탄핵으로 심판하자고 어떤 분들은 그건 아니고 뭐 하여간 견제하자고 하는데 근데 공통점은 심판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그래서 바꿔야 되는 거고 최소한 국정기조를 바꿀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시작이 심판을 일단 해야 되는 거거든요. 투표해야 되고 심판해야 되고 그래야 큰 변화건 작은 변화든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투표해야 하고 그리고 심판해야 바뀐다 하는 그러한 가치는 적어도 우리가 공통 분모가 있는 건 아니냐. 아무리 중간에 지금 뭐 화나고 서로 막 이런 것도 있다 하더라도 그걸 다 자기의 역사와 정체성을 벗어던지고 국힘으로 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아니 이준석 대표하고 합쳤다가 이건 아닌가 비하고 나오셨잖아요. 즉 왜 그랬겠어요? 해도 이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떤 조사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심판해야 한다는 이것은 불변의 다수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것을 위한 적절한 어떤 길, 이거는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총선까지 이제 30여일 남아 있는데 어떤 시점이 가장 변곡점, 승부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변곡점은 이번 주에 시작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 공천 파동이 알고 보니 물론 부작용이 있죠. 미숙함도 있죠. 근데 과정과 결과를 놓고 보면 그래도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다선 많이 바뀌고 사실 이런 혁신 공천의 방향으로 그러니까 바닥에서의 여론이 반영돼서 결과로서 많이 변화하는 그 공천으로 간 거거든요. 아 그러네 하는 부분이 정리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도 막 다 뛰어나가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네. 그래도 민주당의 기본은 살아있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임종석 전 실장의 잔류가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에서 1차 변곡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 본질의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심판이라는 본질이 등장하고 그리고 정책 대결의 국면으로 가야 되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자꾸 저렇게 말싸움 국면으로 안 가고 제대로 정책 좀 대결을 했으면 좋겠어요. 1차 본인이 그러면 그쪽에 정책 책임자하고 우리 정책 책임자 붙어서 일단 실력 대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자신 있으면 또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심판의 본질과 국정의 이 무능에 대한 정책 대결 두 가지가 가면은 저는 30일 남아있는 동안에 변곡점이 몇 번 온다고 봅니다. 또 하나 예상되는 것은 저희가 참 우려하고 걱정하는 제가 이번에 국정원 선거 개입 감시팀을 발족시켰잖아요. 거기서 예상되는 뭔지 모를 상황에 대한 대비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한반도 상황이
굉장히 우려스럽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대화, 협력, 교류, 통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미니멈 최소한 우발적 전쟁은 막자, 우발적 충돌은 막자, 이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적국 간에 심지어 전쟁을 할 때도 한 라인이 있는데 지금 이 정부는 그거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보수건 진보건 떠나서 잘못하는 거거든요. 한 라인 정도는 만들어내는 게 능력인데 너무 무능한 거거든요. 위기 관리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외적 변수의 상황들이 한두 가지 저는 있을 수 있고 조금 유념해야 된다고 봐서 그건 이제 항상 선거는 마지막에 예측 못한 변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 국민의 민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신하는 것은 저는 우리 국민이 최근에 뭐 100석 이하로 떨어질 거다. 민주당이 뭐 그런 얘기 막 쪽집게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다 엉터리라고 봅니다. 결코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부족하죠. 그렇지만은 이 과정을 거쳐서 사실 이준석 당, 이낙연 당이 되겠어요? 대체 세력이 안 되잖아요. 심판이 아니라도 결국 대회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남아있는 30일 동안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심판 구도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전열 정비를 하겠습니다. 예. 오늘 아주 긴 시간 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아주 많은 분들이 또 응원 댓글 보내주셨는데 몇 분만 소개를 해드리죠. 갈고리님, 더욱 성숙해진 무게감, 김민석 의원님 응원합니다. 그렇죠? 사람이라면님, 아이고 조근조근 부드럽게 후려치신다. 예. 서윤님, 의원의 품격.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지해주는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힘내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잘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이 험지거든요. 많이 도와주십시오. 제가 저희 지역 선거 치르면서 또 전체 선거도 같이 치러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러니까요. 저희 지역은 항상 정당 지도는 조금 빡빡하면서 이렇게 인물로 해서 정책으로 승부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머리가 2배로 복잡하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아는 분들 계시면.